극심한 경제난에 문을 닫는 도심 상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출 금리까지 뛰면서 서민들의 삶도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손학규 전 의원이 전주에 와 창당 의사를 밝혔고 박지원 원내대표는 손 전 의원과 함께할 수 있다고 해 복잡한 이합집산을 예고했습니다. 연말 나눔 기회, 이번 시간에는 한겨울 추위 속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동이 불편한 주변 이웃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요즘 경기 침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소비 심리가 차갑게 얼어붙으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구도심권은 물론 신도심 상권에서도 문을 닫은 상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낀 도로 주변 상가. 한 국밥집은 문을 닫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식탁과 의자 등 집기가 그대로고, 건너편 호떡집은 한참 전에 폐업했는지 내부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걸로 새 주인을 찾는 임대 현수막이 내걸려 상가라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처음 올 때는 괜찮았어요. 이쪽이 괜찮았는데 봄부터 바로 문 닫았어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상가 밀집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임대로 나온 지 1년이 된 이 음식점은 그동안 월세 가격을 30% 가까이 낮췄지만 임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8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은 그래도 잘 소화가 돼요. 임대료가. 근데 200, 300 이렇게 되는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사정이 괜찮다는 서부 신시가지 역시 도청 앞쪽을 제외하고는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근 LH공사 주변 신흥 상가들도 최근 들어 생업을 포기하고 문을 닫는 상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한 30%, 40% 줄었다고 봐야 될까요? 거래가. 전문가들은 극심한 불경기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 특정 상권을 제외한 소상공인 대부분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인구가 신시가지로 이동을 하면서 기존 구도심의 상권이 침체되는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시가지 조성과 아울러서 동시에 구도심의 도시 재생이 이루어져야 된다. 불황의 그늘에 지역 경제 상황도 매서운 한파처럼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이렇듯 불황의 주름살은 깊어지는데 대출금리 오름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까지 겹쳐 서민 가계의 자칫 이자 폭탄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유리용 기자입니다. 은행 대출 창구가 한산한 모습입니다. 지난 여름까지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생활자금 대출로 북적이기도 했지만 금리가 3%에서 4%대로 오르면서 발길이 끊겼습니다. 8월 대비 많이 상승 추세여가지고 모처럼 내가 집 좀 사려고 하니까 왜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냐고 많이 낙심들 하시는 것 같고. 실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난 8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된 이후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금 금리가 오르지는 않았지만 다른 대출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앞으로 연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은행권이 0.5% 이상 대출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어요. 신용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 얹어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게다가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도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저금리로 시중에 풀린 막대한 자금이 결국 이자 폭탄이 돼 돌아올 날이 멀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10월 말 현재 약 21조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에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가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불황의 골은 점점 깊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만 늘어나는 상황. 지역 경제의 탈출구는 보이지 않고 불확실성만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정읍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 의심 농가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확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정읍시 정읍면의 오리와 고부면의 토종닭 농장을 정밀 검사한 결과 AI 항원이 검출돼 오리와 닭 2만 3천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는 현재까지 14개 농장에서 AI가 확진됐고 39개 농장
55만여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전북 방문 행보가 각기 달라 복잡한 대선 전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북에 온 손학규, 박지원 의원은 개헌을 고리로 문재인 전 대표와는 대립하지만 서로는 연대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이종효 기자입니다. 손학규 전 의원이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촛불 민심은 한국 사회의 해묵은 폐단을 없애라고 촉구하고 있다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개헌이 지금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이는 개헌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촛불 민심에 따른 적폐 해소가 우선이라던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와 정반대 입장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손 전 의원은 나아가 개헌 세력 중심의 새 판짜기가 필요하다며 신당 창당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면에서 정당화의 가능성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제를 방문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손 전 의원과는 평소 생각이 비슷하다며 조만간 정권 교체에 함께하자는 뜻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와 특히 우리 국민의당의 생각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당에서 그 세력들이 와가지고 강한 경선을 안철수 대표하고 한번 했으면. 대선 경쟁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개헌 논의를 중심으로 후보와 정파 간의 이합 집산과 정치권 전반의 빅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이번 주말에도 계속됩니다. 전북 시국회의는 내일 오후 5시 전주 충경로 내거리에서 제6차 도민 총궐기 대회를 열고 풍남문 광장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추운 날씨를 고려해 저녁 8시쯤 집회와 행진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군산과 익산 등에서도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몸이 편찮아 외출조차 쉽지 않은 이웃들에게 한겨울 추위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장수 지역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 나눔의 온정이 절실할 때입니다. 연말 나눔 기획 강동엽 기자입니다. 어둡고 냉기가 도는 방 안에서 31살 이연호 씨가 힘들게 외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연호 씨에겐 머리를 말리고 양말을 신는 간단한 일도 누군가의 도움 없인 버겁기만 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증상에 주기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한 달 70만 원의 정부 지원금으론 생활비조차 빠듯한 게 현실입니다. 치료비에 이젠 난방비까지 고민해야 하는 연호 씨에겐 추위가 반가울 리 없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만이다. 이제 오만한다고 어떻게 난방비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68살 김모 할머니의 생활도 비슷합니다. 투병 생활만 12년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증상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걸음이 서툰 데다 최근 백내장 진단까지 받아 외출은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설거지와 청소 같은 간단한 집안일도 요양보호사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머지하고는 그게 또 이렇게 이 발도 이렇게 막 이런 데 쑤시면 안 돼도 밥도 먹거든. 불어닥친 강추위에 할머니 홀로 집에 남아있는 시간이 늘면서 외로움은 그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우미가 없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찾아와서 함께 해주고 가사일이나 말동무 해주는 게 가장 필요하겠죠. 거동이 불편한 전북 지역 노인과 장애인은 6,700여 명. 이들에게 겨울은 그저 맨몸으로 추위를 견디고 또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전쟁 같은 시간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 도심의 호남 제1성 전라가명과 옛 전주 부성의 사대문이 복원됩니다. 역사도시 전주의 정체성을 찾겠다는 건데
개발 규제가 불가피해 갈등도 예상됩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가집 사이 큰 대로변 끝에 지금은 사진으로만 남은 전주의 서문이 서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길을 내면서 사라진 동문도 옛 영광을 뒤로하고 표지성만 남아 있습니다. 전주 부성의 사대문 중 풍남문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데 시가 사대문 복원을 추진합니다. 가명이 있던 그런 호남 제일성으로서의 의상을 우리가 되찾고 또 그게 하나의 둘레길이라든지 또 한옥마을에 오는 분들이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자원도 될 수 있고 여기에 옛 성곽길이 일부 복원되고 한옥마을과 전라가명이 포함된 160만 제곱미터 부지의 역사 도심을 되살린다는 게 전주시의 계획입니다. 내년 1월까지는 용역을 마치고 기본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역사 도시로서 지금까지는 체계적인 관리가 안 돼 있었는데 우리 전주의 적적성을 찾고 역사 도시로서 기본 틀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해당 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신증축이나 업종을 정하는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소급 적용이 안 돼 이미 승인이 난 다가동 주상복합은 고도 제한을 받지 않고 예정대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규로 주상복합을 추진 중인 동부시장 재개발 지역은 규제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묶일 수가 없죠. 왜 사유지로 개인 땅을 왜 자기 맘대로 전주시에서 우측으로 묶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민과의 갈등에 복원 예산 확보도 쉽지 않아 천년도시를 되살린다는 전주시 계획이 순항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주시 맑은물 사업본부가 지난 10월부터 2달간 시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수돗물 음용률을 조사한 결과 1년 전보다 2.2% 상승한 56.4%가 수돗물을 마신다고 답했습니다. 또 수돗물을 병에 담아 각종 행사에서 무상 공급하는 전주 얼수는 올해 2차례 시음회에서 호감도가 각각 46%와 50%로 정수기 물은 물론 먹는 샘물보다 높았습니다. 오늘의 간추리 뉴스입니다. 도내 평준화 지역의 마지막 고입 선발고사가 치러졌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1,678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265명이 탈락합니다. 이번 시험을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고입 전형이 시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격분에 대검찰청 입구에서 굴삭기로 난동을 부린 45살 정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1일 순창에서 굴삭기를 가져와 대검 청사에 난입한 뒤 제지하던 청원경찰을 다치게 하고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입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이른바 갑질횡포 사범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100일 동안 특별 단속을 벌여 거래 관계 내 리베이트나 근로자 임금 착취 등 갑질횡포 115건을 적발해 290명을 검거하고 9명을 구속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촛불 민심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내일 아침 8시 반부터 방송되는 시사토론에서 탄핵안 가결 이후 전국을 전망해보고 사회 변혁을 열방하는 촛불 민심을 수용하는 방안을 놓고 깊이 있게 논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학생을 때렸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사립고등학교 교사 49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교사 A씨는 지난 4월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총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혜숙 전주시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선거구민 19명에게 당시 총선 예비 후보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보건기관의 신축 위치가 변경됐다는 내용의 허위 메시지를 보낸 혐의입니다. 10대 지방의회 들어 조례 제정과 개정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의회에 따르면 2014년 10대 도의회가 출범한 뒤 지금까지 조례 제정이 201건, 개정이 129건으로 지난 9대 의회 때 47건에 비해 7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도의회는 소상공인과 착한 가격 지원 등 실생활 관련 조례를 많이 제정했고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조항이 주로 신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